산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0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김이월 경우일이 되겠고 일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의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령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그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운으로 표현하게 되면 숙살지기라고 해서 숙살기 또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을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의 서늘한 기운 계절로 봤을 때는 가을이 될 것이고요. 지지로는 신유 술월이 가을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하는 색깔 흰색 백색이죠. 백색 이 되겠습니다. 주관하는 신은 어떤 신? 백색이면서 흰 호랑이, 그죠? 백호가 되겠습니다. 백호. 그리고 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유술월은 그래서 금이 강한 계절이다 해서 금의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맺는다 해서 금이 있으면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또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뭐 일단 가을이 되었을 때 모든 곡식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실을 맺고 겨울에 되게 되면 이제 휴지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금은 뭘 주관한다? 의를 주관한다. 우리나라 성우 이순신 같은 그런 의로운 의인들이 많이 있었죠. 금의 기운이 바로 의를 주관하는 것이고, 근데 이 금의 기운이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사람이 의만 추구하다 보면 뭐가 약해질까요? 목이 약해져.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의만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보다 인정머리가 좀 없어지겠죠. 인자함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이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의만 추구하게 되면 사람이 좀 인정머리가 없으면서 또 어떤 사람이 냉랭하게 이렇게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식 목화 토금수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바로 이 경금이고, 양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는 것이고,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공부할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이죠. 같은 쇠이면서 숙살지기를 나타내는 것, 같은 오행이니까 똑같은 이런 것은 방향이라든가 의를 주관하는 것 또 똑같지만 신금의 특징은 뭐다? 음에 해당되는 금이다. 음금이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의 성질하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의 성질이 다르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완철금이라고 하죠. 완철금, 완악하고 강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금을 완철금이라고 해서 무쇠 같거나 또는 강철 같거나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경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매끈하고 아름답고 온기를 가지고 있는 금이 바로 음금인 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개념, 각종 주원리 같은 개념, 여러분들 결혼 반지, 이렇게 예물 시계 같은 거, 귀걸이, 금두꺼비, 황금 열쇠 등등등등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금과 경금을 오행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강철, 무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은 용도가 없고 반드시 단련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죠.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 용도, 쓰임이 나타나는 것이고,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병화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병화로 경금을 단련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 단련하는 것이지 병화로는, 양화인 병화로는 단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화를 경금이 취용해서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간목의 기운을 북돋아 줘야지만 능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금과 음금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지, 월령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 하, 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겠고,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에 대해서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쇠와 한열은 그만큼 사주에서는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월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게 되면 미월은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소서를 기점으로 해서 5월에서 미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은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상반월은 대서 전까지가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대서부터는 이제 하반월로 보는데, 이제 미월이라 하더라도 소서절까지는 사주를 볼 때 5월과 동로난다. 5월과 동로난다. 5월과 같이, 그러니까 화가 왕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토가 왕한 토왕졸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이게 계절의 신점 보는 게 좀 어렵고 난해하다 그러면 그냥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월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뜨거운 사주가 조열하죠.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진술충 및 4개의 지지 토가 있는데, 미토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월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 줘야지만,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뜨거운 땅에다가 물이 들어가야지만 나무도 심고 사람도 살고 동식물도 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조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4월, 5월, 미월에는 물이 없는 사주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월은 토왕절이면서도 또 4, 5, 미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5미 화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가 한 점만 더 있어 준다라고 하면 4월, 5월처럼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미월에 경금일간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특히나 지금 소서절 안에는 마치 5월에 태어난 경금과 같다라고 해서, 경금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경금이 녹아버린다, 소용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수 녹일용, 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어서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수는 임수를 필요로 한다. 선생님,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간목, 을목, 무토, 기토 같은, 또는 임수 개수도 마찬가지겠죠.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쓰겠지만은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또는 경금, 신금 같은 경우가 4, 5, 미월에 수를 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월에 물론 조후도 하지만은 경금을 갖다가 세척이라고 하죠. 뜨겁게 달궈진 경금을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세척해준다, 또는 세진, 티끌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신금도 마찬가지로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고, 선생님 그럼 개수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죠. 임수로서는 경금을 세척하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는 미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화토가 같이 왕하죠. 그래서 경금 어차피 토가 월령이 있으니까 뭐 토, 생, 금에서 경금은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 자체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금이 있어서 경금, 신금 또는 지지로 신유,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미월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뭘 알아야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토는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 토생금. 그래서 생아자라고 해서 일간인 나를 생해준다라고 해서 생아자,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이 되게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뭐다? 그쵸, 그거는 편인인데,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니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정인격. 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미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죠. 을목이 정화가 먼저 있죠.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이 밑 안에 있는 지장간은 모두 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화가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정인격이 아니라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정제격으로도 격이 바뀌게 된다. 해서 미월은 세 가지 격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정인격, 정관격, 정제격 이렇게 보는데, 아무것도 투출 안 하면 그냥 월령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고, 만약에 을목 정화가 동시에 투출됐다 그러면 중기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을목 기토가 투출될 때 당연히 본기가 우선하겠죠. 정화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 당연히 정인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경금 이렇게 정인격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월간에 뭐가 투출되어 있죠? 기토 투출되어 있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원한적인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저렇게 오미합화가 되면 마치 4월, 5월처럼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고요. 다행스럽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하고 달라서 저 기토는 습토가 되죠. 그래서 관인 상생의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기토로서 경금을 생해주지만, 역시나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경금을 세척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 묘목이 있습니다. 정제이고요. 요 묘목의 토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가 많은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상황에서는 기토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 너무 목이 많아서 토를 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성이 이렇게 있으면 기토가 개수를 파할 것 같지만, 기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요거는 기토가 개수를 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병화라든가 뭐 다른 거였더라고 하면 요거는 기토가 개수를 파하지만, 금이 있으면 금을 생하지 개수를 파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일간 자체가 이렇게 왕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임수를 얻는 조건으로 금이 좀 있어 주어서 일간에 뿌리를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죠. 병자시. 이렇게 병자시가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병화 투출하게 되면 경금 일정에서 칠사를 보게 돼서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인성이 있어서 이때는 관인선생이라기보다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돼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좌우상충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가 관건이 되는데 이 개수의 뿌리가 좌우충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병자시 좌우충 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축시가 되면 오미합화에서 정관이 투출되어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역시나 축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토가 미에도 통근하지만은 요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관, 경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렇게까지 개수가 정화를 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관이 이 관을 자꾸 파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은 어쩔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수는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되면 개수의 작용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인시라든가 기묘시가 되는 거, 특히나 무인시가 되게 되면 기토는 습토로서 일간을 생겨줄 수 있지만은 무토는 건토죠. 마른 땅, 건토이면서 저거는 작은 토가 아니라 왕토가 됩니다. 왕토, 큰 토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다 매금이 되게, 토다 매금이 되죠. 매금. 자, 기토가 경금을 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토가 저렇게 있게 되면, 토가 많게 되면 나는 쟤를 공격하게, 무토 입장에서 개수를 공격하고 싶지 않아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국수가 어쩔 수 없이 되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버리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경금이 투출되는 거 나쁘지 않죠.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떤 토, 습토이기 때문에 일간 경금을 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사오음이 완전 방압 짜버렸네요. 완전히 화국이 된 것이고, 이 사는 경금, 신금이 장생이라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이 너무 왕하죠. 이렇게 되면은 살, 중, 신, 경한 사주의 기토를 용신으로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 상생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 되는데, 여자 같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겠으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사시, 임오시 이렇게 얻는 것은 좋지 못하겠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중 가장 그래도 괜찮은 생시는 정축시도 뭐 그닥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갑신시가 되어야지만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개수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 경금을 쓸 수가 있겠다. 물론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신금 안에 경금, 임수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요건 나쁘지 않다. 관도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갑신, 을유시 중에서 같은 금을 얻었으면 을유시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보지만, 역시나 미월 이렇게 오미합화 방합을 형성해서 화가 왕하면 수가 세력을 얻어야지 좋은 것이지, 유금은 그냥 순수한 금덩어리에 개수생하는 공력도 화가 왕하게 되면 매우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을유시보다는 갑신시가 월등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신경금이라 하더라도 병술시죠. 병술시가 되게 되면은, 자, 오술합, 오미합, 화가 왕하죠. 이것도 살중신경, 아까 말했던 신사시와 마찬가지로 화가 너무 어떤 게 더 왕할까요? 신사시가 더 왕할까요? 병수시가 이건 병수시가 더 강한 거예요. 특히나 기토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왕하의 기운을 갖다가 완전히 설해서 경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경 예민해지고, 신경도 예민해질 것뿐만 아니라 뭐 어렸을 때 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혈액 같은 거 좋지 못하겠다. 특히나 남자 아이로 태어났을 때 병술시는 결코 좋게 볼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신사시, 이모시, 개미시, 병술시 매우 좋지 못한 생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